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회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의 삶 속에도 따스한 봄날 같은 나날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문화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 시민이나 인천 시민 등 외지인들이 부천을 찾아오기보다는 많은 부천 시민이 서울이나 인천을 찾아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우리 부천시가 공업도시로 경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나들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본 의원이 예산법무과에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2013년 이전의 재정자립도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고 2014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014년 재정자립도가 38%, 2016년 32.3%, 2019년 30.3%, 2021년 25.6%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7.3%에는 물론 전국 평균 43.6%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이상으로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2023년 51.98%의 재정자주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19년 56.55%, 2021년 53.92%였던 재정자주도가 올해에는 51.98%로 역대 최하 상황을 보이면서 재정자주도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 의원이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도 주요 도시 법인 지방소득세 세입액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3,85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하여 4,4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고양시의 86% 수준이고 1조 8,9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성남시 및 1조 9,48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용인시에는 20% 수준에 머물며 2조 2,840억 원의 수원시와는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껏 경제를 소홀히 해온 결과로 부천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현황을 확인해 봐도 문화부문은 6건, 경제부문은 15건으로 2배가 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세미 컨덕터 코리아를 우리 시에 유치했고
앞으로 대장 신도시에 1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SK와 4만 평의 부지에 1조 이상의 투자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을 명실공히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상기 대장동 산업단지는 물론 여타 부지 등을 더 확보하여 알짜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2023년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부문이 762억 원이고 경제부문은 522억 원으로 문화부문 예산이 240억 원가량 더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문과 경제부문의 2022년도 결산 추정치에 따르면 문화부문은 1249억 원, 경제부문은 1194억 원으로 지난해에도 문화부문 예산이 55억 원가량 더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경제부문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제보다는 문화에 치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천시는 조직의 명칭도 문화경제국일 정도로 경제는 뒷전입니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의 경우에 경제와 문화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경제와 문화를 하나의 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서는 경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제국과 문화국을 분리하거나 하나의 국을 유지하더라도 경제를 우선시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대규모 기업 유치 등 경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부천시 부흥 및 재정 자립도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 정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조용익 시장께서는 부천시 경제 부흥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를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설정을 해놓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춘분이 있는 달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시작하는 달로 춘분 즈음에 하루 논밭을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춘분이 있는 이달부터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신규 공무원 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전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간의 합숙 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입사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실시한 후에 현업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임용 전 단기간인 2일에서 5일 정도의 부천시 자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고 임용한 이후에 근무 중에 신규자 교육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자 과정은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규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도중에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부서는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 출장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 공백으로 기존 공무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민원을 대신 처리하며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민원인들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임용 전 교육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식 임용 발령이 나기 전에 신규자 과정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신규 공무원의 교육비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 전 제25조에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신규자 교육 과정 이수가 어렵다면 신규 임용 시 일단 일괄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하였다가 교육 이수 후 실무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정기 인사뿐 아니라 수시로 결혼이 발생하여 수시적인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먼저 행정지원과로 발령 후 곧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본 부서로 발령 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재의 신규자 과정 교육 실시 방법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후 벤치마킹 등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증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임용 전 4주간의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 후 부서 배치는 3주간의 교육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공백을 없앨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투입된 신규 공무원들의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업무의 능률도 빠른 시간 내에 오를 것입니다. 실제 업무 투입 전에 배워두었더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실제 업무 투입 전에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신규 직원들의 아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 부족으로 인한 업무 미숙과 이에 따른 조직 부적응은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며 본인에게는 심할 경우 이직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교육 및 인수인계의 형해화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경기도에 꾸준히 교육과정 증설 등을 요구하여 현재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근무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의 교육이 부서 업무 투입 전에 실시되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 공백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